안녕하세요. 11시 15분이고요. 26일의 일기입니다. 와, 오늘 진짜 아침부터 저녁 엄청 늦게까지 하루 종일 서서 또 알바를 하고 왔는데 약간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머리 말리기 전에 잠깐 이렇게 앉아서 잠깐 이렇게 멍 때리다가 머리도 못 말리고 그 사이에 졸았어요. 한 10분 정도를. 근데 그러고 일어나니까 좀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더군다나 오늘 약간 코도 막히고 행사장인데다가 행사 중인데다가 여기저기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아서, 그리고 제가 주문받는 포스에 있었는데 푸드트럭 특성상 이 회전율이 빠르잖아요. 와, 그래서 계속 엄청 큰 소리로 엄청 많은 얘기를 잠시도 안 쉬고 하니까 목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여러모로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산역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용산역 앞에 신호등 4차선 정도 되는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을 기어서 건너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원래 험한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허리를 좀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비트는 동작을 하는 건데 공중에서 이제 하체와 상체가 따로 놓은 거죠. 이렇게 그 상태로 빡 해서 꼬인 상태로 이렇게 착지가 되면서 착 이렇게 풀린 건데, 그러면서 다친 건데, 하여튼 그렇게 허리를 이미 다쳤었는데 20살 넘어서 대학생 때 여기 어떤 작품 때문에 액션을 배우고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짧게. 근데 딱 그 액션 연습 가기 전날 제가 괜히 운동해서 무리하다가 허리를 다 또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일 못 가겠는데? 라는 확신은 들었는데 또 그 어린 나이에 이거 근데 못 가면 잘리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도 하루라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욕심과 걱정이 너무 불안 막 이런 게 컸던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이끌고 억지로 가서 그땐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훈련할 당시엔 아픈지도 모르고 뭐야 괜찮네? 이러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훈련 받고 돌아오는 길에 용산역으로 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딱 일어서는데, 와, 이건 정신력으로 버티고 뭐 힘으로 버티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어 이건 물리적으로 뭔가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그래서 이악 물고 어떻게든 버스 정류장에 일단 내려서 또 앉아서 한 두 걸음 걷고 쪼그려서 앉고 두 걸음 걷고 쪼그려 앉고 하다가 어디 한 구석에 가서 제가 진짜 이악 물고 어떻게든 이 아픈 걸 참으려고, 부끄러운 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너무 아파서 부끄럽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또 신호만 건너면 기차를 탈 수 있고 그것만 타면 집을 가면 되니까 일단 어떻게든 저기 역까지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진짜 그냥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만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악 물고 계속 쪼그려가지고 진짜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를 좀 예의주시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 눈엔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딱 그 생각은 거기까지. 그냥 지금 아픈 게 너무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문득 어느 순간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 상태로 1시간을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구석에 쪼그려서. 와,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미 기차는 놓쳤어요. 예매했던 기차는. 그래서 막차가 남아서 이건 무조건 타야 된다 라는 생각에 진짜 이빨을 꽉 깨물고 일단 신호등 켜지는 대로 발을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중앙선쯤 왔을 때 그냥 진짜 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상태로 이러고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 신호등 사람도 많이 건너고 있었거든요. 유동인구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저 나는 초록불을 딱 보고 깜빡깜빡하는 초록불을 보면서 진짜 부끄럽고 누가 날 쳐다보고 이런 건 진짜 안중에 조금도 없고 건너야 된다. 어떻게든. 이 생각에 진짜 네 발로 기어서 막 건너고 있었는데 계속 저 쳐다보시던 아주머니께서 막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부축해 주시고 이렇게 데려다 주셨었는데 역까지. 그러고는 어딜 가시더니 또 한참 지나서 우산을 다시 구해서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라도 짚고 가면 좀 낫다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 덕분에 제가 역까지는 어떻게 갔죠. 저한테는 진짜 너무 영웅 같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극적으로 나타나서 너무 필요한 도움을 주고 간. 무튼 그렇게 해서 역까지 도착을 어떻게 해서 또 기차도 타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거동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역무원 분께서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시는 남성분이었는데 저보다도 체구가 좀 작으셨어요. 왜소하고. 근데 고민도 안 하고 어디 아프세요? 아, 못 걷겠어요 하자마자 저를 들쳐업고 거의 반대편에 있는 호차까지 미친 듯이 뛰어가셨어요. 가시면서도 계속 막 아유 이런 거 하려고 제가 영문하는 거죠. 좀 뿌듯합니다. 이런 말씀만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를 진짜 들쳤고 저보다 체구도 작으신 분께서 들쳤고 가가지고 기차를 타게 해주셨어요. 그날 정말 너무 이 세상은 살만하다. 진짜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하루였는데 그러곤 도착하니까 도착한 역의 역무원 분께서 또 휠체어를 끌고 이미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택시까지 타고 택시 타서는 양해를 구하고 뒷자리에 누워서 집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누워 있다 보니까 집을 올라갈 힘은 남았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까지 갔는데 뭐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 디스크가 터지기 직전까지 갔다. 다행히는 안 터졌다. 그래서 다행이었죠. 하여튼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한 6시간쯤 서 있을 때 서 있고 나서 15분간의 휴식이 생겼어요. 휴식이 사실 있을 수 없는 구조인데 억지로 만들었죠. 사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로테이션으로 그냥 어떻게든 너네가 휴식 알아서 만들어서 가라 하셔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 15분 동안 잠깐 앉았다가 딱 일어났는데 그때 그 느낌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근데 확실히 다른 게 이게 사람이 이미 한번 경험을 했던 거다 보니까 뭔가 그때 두려움은 떠오르는데 그 당시에 막막함은 없었어요. 이번에는 아이 모르겠다. 에이 뭐 아프면 대자로 누워가지고 도와주세요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움은 그때 겪어봤어서 오히려 아는 두려움이라 더 무서운 것도 있었죠. 근데 확실히 아는 두려움이라 막막하진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손님분들 중에는 외국인 분은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주문으로 영어로 주문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어렵지 않게 쉽게 쉽게 하냐는데 그러다 보니 뿌듯해하고 있었죠. 저는 이제 영어로 주문하고 음식 나가는 거 정도야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분께서 휴대폰을 메뉴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외국인 분이신가 하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거든요. 그분께서 진짜 멀뚱멀뚱히 계속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느낌이 왔죠. 아, 들으시질 못하는구나. 아예. 와, 너무 막막해지는 거예요. 외국인과의 소통을 함에 있어서 그 막막함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소통의 이 막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와, 나 이때까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다 생각했는데 제가 입시 때는 시각장애인 연기로 대학교를 입시를 성공했었어요. 합격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각각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공부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그 얄팍한 지식과 서칭 능력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근데 어찌저찌 그분이 막 이렇게 하시니까 주문은 잘 됐는데 그러니까 주문 번호를 구두로 알려드려야 되는 구조였어요. 저희 이 포스가. 와, 그 숫자를 지금 생각하면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해드렸으면 됐는데 그거조차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간단한 그런 거조차. 그래서 막 오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미 일상이시잖아요. 그분의 일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이러고 한 발짝만 딱 옆으로 가서 또 피크였는데 그때가 한 발짝만 딱 옆으로 가서 그냥 계속 주구장창 기다리셨어요. 몇 분 정도 걸려요 안내를 들으시지도 못하고 자기가 몇 번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기다리셨어요. 저만 쳐다보면서. 와, 그러면서 진짜 내가 아는 세계에는 너무 아직까지 좁았구나. 그런 걸 또 느끼면서 와, 나는 소통이란 거, 의사소통, 표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라는 그런 걸 또 느꼈죠. 세상은 정말 넓고 제 경험 너무 코딱지만하네요. 그리고 또 오늘 좀 짜증나는 거 하나? 제가 드라마 때문에 머리를 밀었잖아요. 촬영은 정작 6월인데 사전 미팅 때문에 5월에 미뤘거든요. 좋아요. 드라마 들어가서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원래는 웹드라마 작품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예정된 게. 근데 그게 좀 밀렸어요. 웹드라마 일정이. 근데 밀리면서 이 상업 드라마랑 웹드라마랑 딱 겹친 거예요. 근데 딱 겹쳤다기보단 사전 미팅과 웹드라마가. 그래서 머리를 밀어버리니까 그 캐릭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쪽 다 어떻게 융통성을 부리기가 좀 힘든 상황? 그래서 막 이렇게 양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막 조율을 하는 와중에 웹드라마 팀에서 근데 어쨌든 머리가 달라지면은 답이 없다 이거는. 근데 대신에 너무 감사하게도 시나리오를 좀 킵해두겠다. 나중에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심이셨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서 어쨌든 일정을 밀린 탓도 있으니 그 시나리오 킵해 두겠습니다. 막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 사실 그걸 했으면 제가 월세나 한 생활비 정도 다 충당을 했을 텐데 그걸 믿고 있었던 것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게 컷이 돼 버리니까 좀 마음이 급해진 것도 있고 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몇 주 전에 그랬었는데 한 달 전에 불과 오늘 제가 수요일 날 액션팀에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걸 사전에 미리 그래도 혹시나 한번 연락을 다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쪽에서 그분께서. 근데 오늘 제가 머리 말리다가 졸 정도로 피곤한 상태라서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해서 일단 아직 화요일 내일이 남았으니 내일이라도 빨리 연락드려봐야겠다 일어나자마자 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전에 제가 그 전화 받고 나서 전화 끊자마자 영상일기를 킨 건데 어제 영화관 알바 지원했다 했잖아요.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근데 그게 수요일. 근데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찾아오는 게 짜증이 났어요. 뭔가 그냥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퐁당퐁당퐁당 이렇게 왔으면 너무 좋은데 하필 알바도 계속 알아봤는데 하필 이번 수요일 날 오라 그러고 이 그 액션 팀도 2주 전에 잡아놓은 약속인데 아 웹드라마도 원래는 그 시간이 아니었는데 밀려서 그 날짜가 된 거고 드라마 저기 상업 드라마도 촬영은 6월인데 사전 미팅 때문에 5월 달에 머리를 밀게 됐고 뭔가 이 제가 진짜 타이밍 하나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마인드 차이일 수 있겠지만 타이밍 하나는 저를 도와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미워요 타이밍. 에휴. 열심히 살아야 할 팔자인가 봅니다. 무튼 그래서 그 이번에 또한 내일 양쪽이 다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야겠죠. 아 싫다 이런 상황. 어쩔 수 없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한 건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내일도 알바를 가기 위해 오늘 일찍 자야겠네요. 아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컨디션 관리를 위해 오늘은 진짜 일찍 자려고요.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만나게 될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또 기대가 되는 날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내일도 알바 잘 갔다 오고 내일은 양쪽 다 조율을 잘 해보고 오겠습니다. 안녕. 아프지 마요.